자, 그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사인 법칙을 언제 적용해야 될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제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즉, 이거를 단순히 여러분들이 문제 형태를 보고 이거 암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삼각형이 나오면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쏟아내서 모든 공식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특별하게 어떤 상황일 때에는 사인 법칙을 쓰는 게 효과적이다. 혹은 사인 법칙만으로는 안 풀리는 문제들도 있어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다 적용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노심초사해서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사인 법칙은 언제 적용하는 것이 좋은가? 자, 식의 구성이 sin a분의 a랑 sin b분의 b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 길이와 크기를 알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a랑 b를 알고 있는데 A랑 라지 B를 알고 있다. 요 세 가지를 알고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 나 이거 구하고 싶어요. 얘를 구하고 싶다.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즉 스몰 a랑 라지 a는 서로 마주보는 변과 각이죠. 스몰 b랑 라지 b도 서로 마주보는 변과 각이에요. 즉 그 중에 한쪽을 너네가 완벽하게 알고 있고 다른 쪽의 각만 알고 있거나 다른 쪽의 변만 알고 있을 때, 그때 상대방의 나머지 변과 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식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스몰 a를 구하고 싶어요. 스몰 a. 자, 스몰 a를 구하고 싶은데 이 스몰 a를 구하려면 서로 마주보는 변과 각인 a와 라지 a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사인 법칙을 사용하려면은 변이나 각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여기 지금 변을 하나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랑 짝이 되는 라지 b는 어디 갔습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삼각형의 성질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삼각형의 성질. 뭐가 있었죠? 바로 세 내각의 합이 얼마다? 180도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이거를 공식으로 쓰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라지 a랑 라지 c를 알고 있기 때문에 라지 b를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나는 사인 법칙을 쓸 거야. 사인 법칙을 쓸 건데 서로 짝이 되는 변과 각이 필요한데 한쪽 각을 몰라.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가지고 변과 각을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각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얼마입니까? 120도죠. 그걸 이용을 해갖고 라지 b를 구하면 60도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수식을 어떻게 쓰시냐? b랑 라지 b가 서로 짝이니까 수식을 어떻게 쓰시냐면 sin b분의 스몰 b는 sin a랑 스몰 a죠. sin a분의 스몰 a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각각의 요 b, a, b 요 자리에다가 변과 각의 크기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sin 60도분의 스몰 b는 sin 45도분의 스몰 a 이렇게 됩니다. 아, b도 나와 있죠. b가 3이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아, 완성을 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in 60도 얼마인지 아시죠? 2분의 루트 3, sin 45도는 2분의 루트 2.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눗셈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루트 3분의 3 루트 2가 a가 되겠고요.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약분을 통해서 a가 루트 6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서로 짝이 되는 얘네들을 알고 있어요. 그럼 C를 가지고서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얘를 가지고 라지 C를 구할 수 있고 라지 B랑 라지 C를 알고 있으면은 무엇을 이용해서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를 이용을 해갖고 라지 A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공식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에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사인 법칙에서 또 중요한 거. 사인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또 구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삼각형의 변과 각뿐만 아니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라는 어떤 요소가 들어 있으면 얘는 100% 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푸시냐면 여러분들이 스몰 b를 구하고 싶고 지금 현재는 변이 a밖에 없죠. 그럼 얘랑 짝이 되는 녀석은 라지 a니까 일단 얘네 둘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하시면 돼요? 합이 180도라는 걸 이용해서 합이 얼마죠? 150도인가요? 그래서 a가 30도라는 것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스몰 a분의 a는 sin b분의 b니까 여러분들이 b를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공식이 2r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라지 r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얘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sin 45도분의 3 루트 3은 sin 45도분의 아이고 잘못 봤네요. 라지 A죠? 이거랑 짝입니다. 이렇게 짝을 잘못 볼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보셔야 돼요. 얘는 30도. 이쪽에 B가 들어가고 얘가 2R이다.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주시면 한꺼번에 스몰 b랑 2R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같은 거를 이용할 때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이용을 한다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조금 어렵네요. 삼각형 ADC의 외접원인데 ADC의 외접원이에요. ABC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ADC에 대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서로 어떤 각을 알고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일단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ABC가. 그래서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각을 일단 구할 수 있는 걸 최대한 구해 봅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변의 길이를 찾을 수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즉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삼각형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모든 공식을 다 총동원해야 돼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쓰면 안 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갖다 붙여야 되고 닮은 꼴의 정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갖다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얘가 중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길이가 4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AD의 길이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얼마죠? 4제곱 더하기 8제곱이니까 여기가 4루트 5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삼각형 ADC니까 이 ADC라는 이 삼각형에서 알고 있는 변과 각을 한번 써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각은 여기 45도, 여기 4루트 5 이거밖에 모릅니다. 나머지 각 여기 뭔지 모르고요. 여기도 뭔지 모릅니다. 즉 사인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45도 각도라는 것 이것만 가지고서 이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보는 변과 각이니까 4루트 5랑 45도를 이용해서 사인 45도는 4루트 5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요게 2R이다. 이렇게 수식을 쓴다면 AD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외접원은 삼각형 ADC예요. ABC가 아니기 때문에 ABC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쓰면은 그거는 이렇게 생긴 외접원이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 외접원이 아니고 어떻게 생긴 외접원이에요? 바로 이렇게 생긴 외접원. 네,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외접원을 구하려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이용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은 언제 또 사용할 수 있냐라는 건데 사인 법칙의 변형은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외워두세요. 변의 길이의 비율. 얘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사인의 각에 대한 비율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실 게 A 대 B 대 C는 여러분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의 비율하고 같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다릅니다. 자, 얘는 각의 크기랑은 상관이 없어요. 각의 크기가 크면은 변의 길이가 긴 건 맞아요. 근데 정비례하지는 않아요. 이 둘은 정비례 관계가 아니다. 그럼 누구랑 정비례가 되느냐? 바로 그냥 ABC가 아닌 sin A랑 sin B랑 sin C 얘네들이랑은 정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sin A, sin B, sin C가 3대 5대 7이죠? 그럼 여기서 얘가 변의 길이의 비율과 똑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 이거 비례식 풀 줄 아시죠? A를 3K, B를 5K, C를 7K로 두신 다음에 이것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은 각각의 B 플러스 C, C 플러스 A, A 플러스 B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12K랑 그 다음이 10K, 그 다음이 8K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6대 5대 4 이렇게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sin A분의 이거는 sin A분의 A가 아니고 변과 각이 서로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돼 있죠. 자, 이런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는 푸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둘 중 하나예요. 사인을 변으로 고치든가 변을 사인으로 고치든가 둘 중 하나인데,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사인을 변으로 고칩니다. 사인을 변으로. 사인을 변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냐? 사인 A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사인 A분의 A가 2R이니까 사인 A는 2R분의 A다. 즉 얘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각각의 요 자리랑 요 자리에다가 사인 A, 2R분의 A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요 수식이 어떻게 되죠? 2R분의 A 곱하기 A는 2R분의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2R이 사라지고요. A제곱은 B제곱이 되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은 0이 돼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B 또는 A는 B랑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거 뭐죠? 바로 삼각형의 변의 성질이죠. 자, 삼각형의 변은 첫 번째, 모든 변은 양수.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삼각형의 결정 조건 바로 뭐였냐면 모든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떻다? 항상 크기가 작다. 요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에요. 그래서 A는 B 플러스 C보다 작고 B는 C 플러스 A보다 작고 C는 A 플러스 B보다 작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조건을 이용하면 A랑 B랑 서로 부호가 다르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변의 어떤 사인의 비율 있죠. 사인의 비율, 얘는 뭐다? 변의 길이의 비율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A 대 B 대 C가 2 대 4 대 5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이거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식이 나와 있다면 이거를 사인 법칙을 변형시켜서 변에 대한 식으로 고친다. 그래서 쟤는 어떻게 되냐면 2R분의 A의 제곱은 2R분의 B의 제곱 더하기 2R분의 C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인, 즉 어떤 거죠? 각도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문제 2-1번 한번 볼게요. 선생님, 이거 각의 비율인데요? 이건 어떻게 풀어요? 자, 여러분들은 각의 비율을 가지고서 바로 변의 비율을 구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즉,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가 1대 1대 4라는 걸 이용해서 각각의 각도를 전부 구해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해요? 비율만 알고 있지 각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여러분들이 각의 합이 얼마죠? 180도죠? 자, 이거를 이용하시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얘네들의 합은 A 대 B 대 C가 1대 4대, 1대 1대 4인데, 여기서 비례식을 하나 더 만드시면 돼요. 바로 얘네 셋의 합은 얼마죠? 1대 1대 4대 얘네 다 더하시면 6이 되죠. 즉, 각도 A는 180의 6분의 1, 각도 B는 180의 6분의 1, 각도 C는 180의 6분의 4가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도 A가 30도, B가 30도, C는 120도 라는 거를 알게 되겠네요. 즉 각을 찾아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변의 비율을 구하시면 됩니다. 변의 비율. 자, 변의 비율 어떻게 구하죠? 바로 사인의 비율이니까 A 대 B 대 C는 사인 30도 대 사인 30도 대 사인 120도. 따라서 사인 30도가 얼마죠? 2분의 1이죠? 사인 30도 2분의 1,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 빠르게 계산을 하면 얘가 2분의 1 대 2분의 1 대 2분의 루트 3이니까 1 대 1 대 루트 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죠.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2번도 마찬가지로 sin B, sin A, sin C를 전부 다 2R분의 B, 2R분의 A, 2R분의 C로 고치셔서 각각을 2R로 나눠주시면은 일종의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면 얘가 어떤 삼각형인가 요게 나올 것이에요. 요거에 대한 문제는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실생활에다 사용을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다 실생활에다 사용할 수 있느냐?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A랑 C에 대한 요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은 서로 내가 알고 있는 변이 100m라는 거 요거 하나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 x를 구하고 싶은데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얘랑 서로 마주보는 각인 이 각도를 먼저 구해야 돼요. 요게 1번. 몇 도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이용해서 일단 얘가 30도라는 걸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보세요. 100m랑 30도랑 짝이고요. x랑 누구랑 짝이죠? 바로 70도랑 짝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사인 30도 대 100m는 사인 70도 대 x. 자, 그래서 70도를 알고 계시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런 연못의 넓이를 구하라. 자, 이 연못은 뭐죠? 바로 외접원이죠. 외접원의 넓이니까 뭘 아셔야 돼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알아낸다면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얘는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AB랑 서로 마주보는 각이 C죠. 그래서 sin C분의 7m가 2R 이런 것을 이용을 해갖고 예, 바로 원의 반지름을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파이 R 제곱이 얼마다를 이용해서 넓이까지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계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마무리 하시면 돼요.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림과 같이 서현이가 100m 떨어진 지점 AB에서 라고 나왔는데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이 기구, 여기 들어있는 이 기구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얘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서현이의 키, 서현이의 키가 1.6m니까 요게 1.6m에다가 추가로 요거 길이, 바로 여기 길이죠. 요 길이를 x라고 잡으셔서 저 x 값을 구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어렵네요. 사인 14도와 사인 29도, 사인 43도. 자, 여기서 사인 29도는 어디에 있죠? 사인 29도는 여기가 바로 29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자, 이 삼각형 ABC 있죠. 삼각형 ABC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인 법칙을 써보면 자, 사인 A, 사인 14도죠. 쟤랑 서로 짝이 되는 변은 누구죠? 바로 선분 BC입니다. BC. 그리고 사인 29도랑 짝이 되는 녀석은 여기서 100m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선분 BC를 구하시고
선분 BC를 구한 후에는 어떤 삼각형? 삼각형 여기서는 요 점을 H라고 잡을게요. BCH라는 삼각형을 만들어서 얘가 직각삼각형임을 이용을 해서 sin 43도는 선분 BC분의 CH, 즉 여기서 구한 녀석을 여기다 대입하시고 CH가 X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갖고 구한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과정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sin 14도는 0.24, sin 29도는 0.48, 100m. 그러면 선분 BC는 0.48, 100 곱하기 0.24니까요. 소수점 두 개 땡기면요. 요게 2분의 1이 돼서 선분 BC가 50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50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은 50분의 x가 되겠죠. 50분의 x가 43도니까 sin 43도가 얼마죠? 0.68. 그래서 0.68은 50x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얘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인 법칙은 언제 사용한다? 서로 마주보는 변과 각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사인 값들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변의 비율을 구할 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코사인 여기까지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코사인 법칙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